부자들이 저에게 혹은 사업가분들이 작가님들이 저에게 조언했던 10가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새겨서 나한테 하나라도 적용하신다면 오늘 이후로 어제와는 다른, 완전히 방식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이 인사이트를 전해줬던 사람은 20대 사업가예요. 그분 사무실에 갔는데 성수동에 있는 좋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고 직원들도 좀 많고 해서 저보다 당연히 나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앳돼 보이는 거예요. 나이를 여쭤봤더니 그 당시 27살이었어요. 사업을 19살 때부터 했다니까 한 8년차 사업을 하신 거죠.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사업은 다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게요. 제 전에 강의하셨던 분들도 이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유리치 부산 모임 아니겠습니까? 저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과 뭉쳐서 뭔가를 하잖아요. 내가 혼자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구현해내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해요. 여러분들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과 누군가의 강점을 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비즈니스가 탄생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곱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되더라도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잘라버린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동갑 친구분이 있어요. 그분이 월 3천만 원을 벌어요. 순익 기준으로 3천만 원 버는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분이 한 달에 4일 일합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만 일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한다. 근데 그분 기준으로 그냥 그 내 노력치가 들어가지 않는 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는 거라면 시도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분은 사업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먼저 주자. 근데 단이 있습니다. 단. 이 얘기를 해주셨던 분은 그 조현심 작가님, 퍼스널 브랜딩 우리나라 탑이죠. 우리나라의 퍼스널 브랜딩 개념 자체가 없을 때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저녁 직후에 리치파카에게 했던 말이 기버가 되세요. 먼저 주세요. 단, 힘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분은 저보다 좀 더 있으시죠. 그러니까 살아온 경험도 있고 연령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막 기버가 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줘라. 그리고 다른 걸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에 맞는 제안이 온다. 이건 뭐냐면 제가 SNS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해줬던 조언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그걸 행동하라는 거예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어떤 광고주에게 연락이 올까? 이제 저는 이제 촉이 서요. 그래서 콘텐츠 빈도도 예전보다 많이 줄였지만 SNS로 창출되는 매출 자체는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외부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올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60만 이상 채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콘텐츠를 줄까를 미친 듯이 고민하라는 거죠.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 중에 밖으로 나가서 고객을 만나라.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 질문하고 경청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도 사람, 이 경영의 그루도 얘기하는 게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많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객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랑 소통 지금 많이 하고 계신지, 만족도나 개선해야 될 점이나 하나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죠. 해야겠죠. 다섯 번째, 이거는 램군님께 얻었던 인사이트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램군님, 저는 전역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SNS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합니다. 근데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저는 SNS를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이분이 조언을 해줬던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윗단계에서 폭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올해를 볼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리치파카라는 사람이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나의 정체성,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험하고 책 읽고 습관을 가지는 사람으로 나아가자라는 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 얼마를 더 벌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떤 게 더 큰 돈이 될까? 어떤 게 더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랑 이 인터뷰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돈이 좀 있으시니까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나? 근데 이분 대답이 되게 놀라웠던 게, 리치파카님, 저는 근데 퇴근하고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 일해요. 밤 10시부터요 새벽 5시까지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빠져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일과 분석이랑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말이,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서 앉기 때문에 화장실 가려고 한 번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요. 그때 느꼈던 게 압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가능해요. 대신 싫어하는 일 안 하면 돼요.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말 좋아하는 일, 정말 가슴 뛰는 일, 이걸 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 정도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그 해답이 안 떠올랐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그게 부자들의 책이긴 해요. 부자들의 책 읽으면 그렇게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휴대폰이랑 뭐 이런 거 싹 뺏고 어디 시골에 책 한 500권이랑 시골방에 한 3일 가둬놔주면 밥만 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진짜로. 인터넷 다 끊고 해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저에게 이게 그 일이죠. 여러분들 거는 어떤 것인가? 자, 다음은 6번째입니다. 92년생 사업가 모임을 한번 했었어요. 6명 정도가 모여서 한참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그 결론이 이거였어요. 더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조언을 한 거죠. 저는 사실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고 그분들은 사업 경력이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저에게 해줬던 조언이 리치파카님 좀 더 어려운 거라세요. 같은 주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크리에이터들이지만 못하는 게 있을 거고 같은 인플루언서지만 못하는 게 있을 거고 같은 제품 생산자지만 못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하세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한 연구원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연구소 대표님도 클라이언트들이 우리나라 초대형 기업들이에요. 화장품 만드는 초대형 기업들, 그 기업들이 줄을 서서 찾아온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몇 년 동안 다른 회사들 하지 않는 걸 했대요. 그 기간이 좀 길었대요. 몇 년 정도 했는데 이걸 다 해놓고 나니까 줄을 선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술을 이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째. 이분은 인플루언서시죠. 청담 캔디 언니님. 이분에게 들었던 조언은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1등에게 가서 배워라. 그리고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배워라. 최근에 어떠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분도 92년생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사업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전에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더라고요. 되게 의아하죠? 왜 그런지 봤더니 본인이 어떤 개발하고 싶은 피자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피자집 경험부터 쌓는 거죠. 돈 안 내고 학원처럼 이렇게 배우는 걸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알바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날 저녁에 얘기했어요. 나도 조만간 한번 알바를 한번 해보고 싶어. 단 제 관련된 사업 분야겠죠. 그렇게 한번 알바를 해보려고 하고 또 다른 게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8번째인데 요거는 SNS 한 30만 이상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히 그러니까 SNS를 운영하는 게 뭐 돈이 될까? 물론 돈이 되더라고요. 됐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팔지를 먼저 정하고 SNS를 하는 거랑 일단 SNS를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과거의 리치파카에게 조언을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일단 SNS를 시작하지 말고 사업 구조를 먼저 짠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먼저 좀 정한다거나 그리고 그걸 토대로 SNS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과가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SNS는 사업 제품과 연결될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SNS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고 SNS만 하루에 5시간, 6시간 한다. 그런데 큰 성과가 아직 없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 그 메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잠깐 스톱하고 일주일 게시물 안 올리더라도 내가 어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할까?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시고 나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재미있는 SNS, 효율적인 SNS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파워는 뭐냐면요. 20대 사업가분들, 30대 초반 사업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튜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유튜브를 가져가야 되냐? 설득하는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릴스에서 아무리 길게 설득하는 것보다 릴스에서 유튜브로 유입시켜서 유튜브에서 15분, 20분, 30분, 40분 설득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사람은 이 접점이 높을 때 설득될 수밖에 없거든요. 9번째는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재구매를 이끌어내는 게 곧 브랜딩이다.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다양한 관점이 있고 뭐 시야가 있고 뭐 저마다의 해석이 다르겠죠. 근데 최근에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브랜딩은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뭐 알리고 하는 거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브랜딩은 재구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 재구매라는 것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재구매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은 브랜드가 되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이트. 가슴이 뛰는 나만의 사명을 찾아라. 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목표를 쓰고 있는데 목표를 왜 썼냐면요. 부자들이 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조언을 해줬는데 최근에
좀 요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문혜일이라는 유튜버이신데 이분이 얘기를 해줬던 게 사명이 없는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목표가 지금 그랬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한 달에 뭐 얼마를 벌 것이다. 몇 월 며칠까지 사명이 빠진 거예요. 사명은 Y라는 거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한번 딱 맞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를 쓰죠. 이유를 쓰고 있고 이유는 리치 파카라는 사람이 성공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또다시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지인들한테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같이 부자가 된다. 이거를 같이 적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적었거든요. 요즘은 적으면서 좀 설레요. 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한다고? 누군가 한 명쯤은 나로 인해서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목표에 대한 열정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표를 그냥 적지 마시고 그걸 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 대신 이유와 명분은 이기적이면 돼요? 안 돼요? 이타적인 거야 돼요. 세상을 위한 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관, 단체, 어려운 아이들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까지 같이 정하셔라.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부자들을 만나고 사업가분들을 만나고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것들을 추려서 10가지를 이렇게 공유 드렸었고 이것들을 한번 메모해놨다가 새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냐 자기개발씬에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쭉 나가시면서 아까 쪼개님 얘기했던 정보성만 담는 게 아니라 나의 과정을 녹이고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서 뭔가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파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